얘들아, 퇴근하고 싶다. 하지만 EBS 문항 수업 시간에 다 못 풀어줄 수도 있어서 영상으로 일단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빨리빨리 만들고 업로드 할 테니까 주말이나 이제 여러분들 자습하실 때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일단 먼저 중화반응 우리 2점짜리 문제부터 같이 한번 보자. 자, 일단 2번을 보니까 175쪽에 2번 보면 돼. 자, 2번을 보니까 지금 다음은 세 가지 화학 반응식이래. 근데 이제 가나다에 대한 화학 반응식이 나와 있고 보기를 보니까 아레니우스 염기, 브랜스테드 로우리 산 염기 이런 정의가 나와 있어.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알아야 될 개념은 바로 아레니우스 그리고 브랜스테드 로우리 산 염기 정의겠지.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자, 아레니우스 산 염기 정의는 일단 어디에서 정의가 되는 거였지? 맞아. 대답했지? 수용액에서 정의가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수용액에서 H 플러스를 내놓는 산을 우리는 내놓는 물질을 우리는 아레니우스 산이라고 하고, 그리고 수용액에서 수산화 이온을 내놓는 물질을 우리는 아레니우스 염기라고 하기로 했어. 근데 이 정의의 한계가 뭐였어? 맞아. 수용액이 아닌 상황에서는 우리가 산염기를 정의를 할 수도 없고, 특히 우리가 예시로 들었었던 게 NH3. 얘는 분명히 우리가 염기성 용액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 기체가 녹으면, 근데 우리가 이걸로 지금 여기 수산화 이온 포함이 안 되어 있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 없다라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등장하게 된 산염기 개념이 바로 브랜스테드 로우리 산염기 정의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살펴보자면 난 이거 쓸 때마다 헷갈리더라. 브랜스테드 로우리라고 해도 되고 롤이라고 해도 됩니다. 그래서 브랜스테드 로우리 산이랑 염기의 정의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먼저 브랜스테드 로우리의 산 염기 정의는 수소 이온, 즉 양성자를 주냐 받냐로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성자를 주는 애가 누구였지? 그렇지, 맞아. 산이 바로 양성자를 주는 애였고, 즉 이 산이 H 플러스 주게라고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수소 이온을 받는 애, 즉 양성자 받게를 우리는 염기라고 정의를 해주기로 했었지. 그러면은 우리가 이 옆에 화학 반응식을 보면서 아레니우스 산 염기인지 혹은 브랜스테드 로우리 산 염기인지를 확인을 해보면 될 것 같아. 자, 지금 가를 보니까 수산화 나트륨이 있는데 수산화 나트륨이 지금 물에 녹으면 이온화해서 이렇게 나트륨 이온과 수산화 이온으로, 왜 이렇게 자꾸 염화이온이라고 하냐, 미치겠네. 아무튼 수산화 이온으로 이렇게 이온화되는 것을 볼 수 있어. 자, 그럼 얘들아, 우리가 이거를 설명할 수 있는 산염기 정의는 뭘까? 맞아. 그래서 얘는 아레니우스 염기라고 이 화학 반응식에서 정의를 할 수 있겠지. 그래서 일단 염기라고 써놓고 아레니우스라는 뜻의 A라고 써놓을게. 안 헷갈리겠지? 자, 그러면 지금 아래를 보니까 지금 HCO3-가 OH-랑 반응을 해서 탄산이온과 그리고 지금 물을 만들어내는 반응을 보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일단 이 반응을 우리가 초점을 맞출 때 얘네들이 산염기 정의에 따라서 봐야 되니까 누가 수소이온을 주는지 그리고 누가 받는지를 한번 표시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러면 반응의 결과 지금 수소이온을 받은 애는 누구야? 맞아. 지금 수산화이온이 수소이온을 받았고 얘는 수소이온을 주었지. 그렇기 때문에 얘는 양성자를 이 수산화 이온한테 줬어. 그럼 얘들아, 양성자 주기야. 그러면 얘는 무슨 산? 그렇지. 브랜스테드 로우리 산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 그치? 그러면은 얘는 수소이온을 받았어. 그럼 뭐야? 얘는 그렇지. 브랜스테드 로우리 말 듣고요. 브랜스테드 로우리 염기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래도 이어서 볼게. 자, 지금 보니까 이번에는 이 HCO3- 이온이랑 HCl이 반응을 해서 이제 이렇게 지금 반응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수소이온이 어디로 이동했는지 보면 되겠지. 어디로 이동했어? 어디에서? 그렇지. 지금 염산에서 이 이온으로 지금 수소이온이 이동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 그러면 지금 주는 애니까 얘가 H 플러스 주계에 해당하고 얘가 바로 브랜스테드 로우리 산이고 얘는 브랜스테드 로우리 염기에 해당하지. 자, 그러면 아까 분명히 얘네 둘은 지금 똑같은 이온에 해당하는데 지금 이렇게 산으로도 작용을 할 수 있고 염기로도 반응물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다르게 작용을 할 수 있어. 자, 이렇게 브랜스테드 로우리 산 염기 정의에서 산으로도 그리고 염기로도 모두 작용할 수 있는 물질을 우리는 뭐라고 정의를 해주기로 했었지? 그렇지. 우리는 얘네들을 양쪽성 물질이다 라고 정의를 해주기로 했었죠. 양쪽성 물질.
자, 그러면 이런 것 개념들도 같이 한번 챙겨보고 아래를 이어서 볼게. 자, 지금 가에서 아레니우스 염기 너무 맞는 말이고, 그리고 HCO3-는 브랜스테롤이 산 맞는 말이고, 그리고 다에서 지금 HCO3-는 브랜스테롤이 염기이다. 그래서 이렇게 반응에 따라서 산 또는 염기 모두로 작용할 수 있는 물질을 우리는 양쪽성 물질이다 라고 불러주기로 했었어. 자, 그러면 개념 정리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이번에는 6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 자, 이번 6번 문제를 보니까 그림 가랑 나가 나와 있는데 가는 0.1몰 HCl 50ml래. 근데 나는 이렇게 문제가 있으면 꼭 뭔가 좀 뭐라 해야지? 가독성이 되게 떨어지더라고. 그래서 쌤의 습관은 얘네들의 용액의 상태나 이런 정보들을 그냥 그림 위에다가 좀 표시를 하는 습관을 들이고 있어. 그래서 이거는 너희의 취향대로 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얘는 0.1몰 농도 HCl인데 얘의 부피는 50ml이래. 그리고 여기에 들어있는 양이온이라는 거 중요하겠지. 그리고 나는 지금 가에 X몰 농도 NaOH 50ml를 가한 거래. 그러면은 이 나는 가에다가 우리가 X몰 농도 NaOH 50ml를 가한 거다. 자, 그러면 지금 총 부피는 어떻게 될까? 그렇지, 100ml가 됐을 것이라고 우리가 예상을 하고 문제를 볼 수 있어. 그리고 얘도 역시 양이온을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라고 나와 있네. 자, 그러면 지금 이 HCl이라는 염산, HCl이라는 물질, 그렇죠, 저 염산에서 양이온은 뭐야? 그치, 이 동그라미는 바로 수소이온을 의미하는 것을 알 수 있어.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나에서는 지금 동그라미는 없어지고 네모만 새로 생겼는데 이 네모는 무슨 이온일까? 그렇지, 나트륨 이온일 거야. 자, 근데 얘들아, 왜 지금 이 귀여운 동그라미 친구가 왜 없어졌을까? 맞아, 중화 반응이 일어났기 때문이겠지. 왜냐면 지금 HCl, 얘는 산이고 얘는 염기인데 산 염기에서 이제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이 1대1로 반응을 해서 뭐를 생성을 하는 중화 반응이 일어났기 때문에 수소이온이 사라진 거겠지. 그치?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토대로 한번 더 이야기를 해보면 될 것 같아. 자, 지금 보니까 HCl이 0.1몰이 있어. 그치? 근데 이 50ml가 있을 때 수소이온의 개수가 2개야. 그치? 근데 지금 나에서 우리가 X몰 농도 NaOH를 50ml를 첨가를 했대. 자,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이 양이온은, 즉 나트륨 이온은 어떤 이온이야? 그치, 나트륨 이온이지. 근데 우리가 중화 반응에서 구경꾼 이온이야. 즉 우리가 넣어준 그대로 양이 증가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나트륨 이온이 지금 4개라는 건 이 속에 원래 수산화 이온은 몇 개 있었다라는 걸까? 그렇지, 4개 이렇게 들어있었다라는 거겠지. 그치? 왜냐면 1대1로 이온화 하니까.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수산화 나트륨을 넣어줌에 따라서 여기에 있는 2개가 반응을 하고, 그리고 여기에서는 2개가 지금 이온의 상태로 남아있을 거다라고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어. 자, 그러면 분명히 X에 대해서 물어볼 거야. 그치? X에 대해서 지금 물어보고 있고 이 이온의 종류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네. 일단 우리가 해결을 한 것부터 보자면 일단 이 네모는 나트륨이 너무너무 맞고요. 그러면 X를 우리가 한번 해결을 해보자. 자, 지금 X로 나와 있는 것은 바로 몰농도에 해당해. 그러면 몰농도를 우리가 구할 때는 어떻게 구했지? 그치? 부피분의 몰수로 구했어.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온수로 따져보고 있으니까 1대1로 이온화하기도 하고 이온수로 따져볼 수 있으니까 이 N을 이온수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 자, 그러면 지금 부피는 어때? 그렇지, 지금 50ml로 동일해. 즉 부피는 지금 일정한데 HCl이랑 NaOH를 비교를 해보니까 지금 이온의 개수가 몇 개야? 그렇지, 1대2의 비율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 자, 그럼 얘들아, 부피가 일정한데 몰수가 이렇게 1대2로 되네? 그러면은 몰농도 비도 당연히 몇 대 몇일까? 그렇지, 1대2가 되어야 되겠지. 그렇기 때문에 X는 0.2가 됩니다. 어때? 할만하지? 자, 그리고 나에서 이온수는 OH-랑 Cl-가 같다라고 물어봤는데, 자, 여기에서 아까 썼던 거에 이어서 써보면 여기에서 원래 지금 0.1몰 농도 HCl 50ml에는 염화이온이 2개가 있었겠지. 그치? 근데 얘네들은 반응을 해, 안 해?
안 해.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혼합을 한 얘네 두 개를 혼합을 한 나 혼합용액에 얘네들은 그대로 이 상태로 존재를 하고 있을 거야. 그러면은 OH-의 이온수랑 Cl- 이온수가 지금 두 개로 같은 상황이지. 그렇기 때문에 5번이 정답이다 라고 우리가 체크를 해줄 수가 있어.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나에서의 상황을 한번 그려보자면 이온수비를 한번 보자면 지금 있는 이온의 종류는 나트륨 이온, 그리고 염화 이온, 그리고 수산화 이온이잖아. 그치? 근데 항상 쌤이 뭘 했어? 중화 반응이 일어나는 용액은 전기적으로 항상 중성이다. 그치? 중성이기 때문에 얘네들의 그 개수비에 의한 그 전하량의 합이 0이 되어야 해. 그치? 그러면 당연히 몇 대 몇으로 존재를 하고 있어야 할까? 그렇지. 2대 1의 B로 존재를 하고 있어야 될 거야. 그러면은 우리가 얘네들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지. 그치? 2대 1대 1의 비율을 지금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얘가 총 2니까 얘가 1대 1. 이거를 의미한 거였어. 오해하지 마.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전하량의 합은 0이라는 개념까지 한 번 더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할만하지? 자, 그러면은 얘들아 멈추지 말고 계속 이어서 보세요.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짜잔. 7번, 8번은 연속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서 하나하나 해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자료를 보니까 지금 X몰 농도 HCl 100ml에 0.2몰 농도 NaOH를 가한대. 그래서 가한 NaOH 부피에 따른 이온의 기억되게 가를 나타낸 거래. 그러면 가는 얘 중 하나라고 하니까 이 둘 중에 뭔가 맞추세요 라는 문제가 나오겠지. 그치? 그리고 온도는 25도C로 일정하대. 그리고 기억, 니은, 디귿도 우리가 아마 찾아줘야 할 것 같아. 그래서 문제를 보니까 가도 찾아야 되고 기니디도 찾아야 되고 그리고 이 자료에 대한 X, A, B도 찾아야 되니까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같이 한번 풀어나가 봅시다. 자, 그러면 일단 상황을 생각을 해보자. 지금 염산에다가 수산화 나트륨을 넣고 있어. 그치? 그러면 우리가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산에 염기를 넣고 있는 거야. 그치? 산에 염기를 넣고 있는 거니까 액성의 변화는 점점 어떻게 될까? 그렇지. 산성에서 중화점인 중성, 그리고 이제 염기성까지 용액의 액성이 변화하겠지. 그치?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가하는 게 NaOH니까 그 이온수 변화를 한번 그 NaOH 가한 부피에 따라서 한번 그려볼게. 이거 뭔가 수업시간 포함해서 한 3번 정도 그리고 있는 것 같은데. 그치? 자, 그러면 지금 이미 용액에 존재하고 있는 이온은 수소이온이랑 염화이온이 같은 개수비로 지금 존재를 하고 있을 거야. 그치? 그리고 우리가 가하는 이온은 나트륨이온이랑 수산화이온이 될 텐데 근데 여기에서 지금 초기에 여기 수소이온이랑 염화이온 중에 그 이온수가 변하지 않는 거는 뭐야? 그렇지. Cl-이온이겠지. 왜냐면 구강분 이온이기 때문에 용액 내에서 이렇게 이온수가 변하지 않는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근데 수소이온은 수산화이온이 들어옴에 따라서 계속해서 감소하지. 언제까지? 그렇지. 중화점까지 해서 이렇게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넣어주는 이온을 한번 살펴볼게. 넣어주는 이온은 무슨 색으로 그리지? 검은색. 검은색으로 한번 그려볼게. 지금 검은색으로 그리는 나트륨 이온은 어떻게 될까? 그렇지. 넣어주는 거에 따라서 일정하게 계속 쭉 증가하겠지. 얘도 역시 반응에 참여하지 않는 구경꾼 이온이기 때문에 이렇게 쭉 증가합니다. 자, 그럼 얘들아, 수산화 이온은 언제부터 증가해? 그렇지. 중화점 이후에는 더 이상 용액 내에 반응을 할 수소 이온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중화점 이후에 여기가 중화 이후에 이렇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이게 이온의 양에 대한 그래프였다면 쌤이 그린 이것처럼 나와야 됐겠지. 그치? 근데 그래프가 살짝 요상하죠. 그죠? 이렇게 요상한 이유는 뭘까? 바로 이게 지금 몇 번 하는 거야? 바로 이게 이온의 농도를 뜻하는 세우축이기 때문이겠지. 자, 얘들아, 농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자, 이온의 농도야. 그러면 이온의 몰 농도는 어떻게 구할까? 그렇지. 총 부피에다가 이온수를 해서 우리가 구해주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온수가 만약에 일정하면은 부피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제 감소하는 그래프가 나타나게 될 거고, 그리고 이온수가 감소하면 더 크게 감소하는 그래프가 나타날 거고, 그리고 이온수가 증가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증가하는 그래프가 나타나겠죠. 그쵸? 그러면 이거를 이용을 해서 우리는 바로 가도 찾고 기억, 니은, 디귿도 찾아줄 수 있을 것 같아. 자, 뭘까? 그렇지. 자, 지금 보면은 일단
일정한 이온은 바로 Cl-이온이 일정하고요. 그리고 감소하는 이온은 뭐야? 그렇지. 수소 이온이 감소해. 그러면 이 부피가 증가함에 따라 일정하고 감소하는 애들은 이렇게 아래로 그려지게 될 텐데 지금 H+는 감소하니까 분자가 작아져. 근데 분모는 커져. 그러면은 더 크게 감소하겠지. 그치? 그러니까 니은이 H+에 해당하고 기억이 Cl-에 해당할 거야. 자, 그러면 디귿은 당연히 뭘까? 그렇지. 나트륨 이온이겠죠. 맞지? 맞아. 순간 멍해졌네. 미안.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증가하는 이온은 당연히 부피가 증가함에 따라 이온수가 증가하기 때문이죠. 자, 그럼 얘들아 7번에서 정답은 4번이 될 거고, 그리고 이제 8번을 보도록 할게요. 8번만 봐도 살짝 막막할 수 있는데 지금 A, B 그리고 X를 우리가 구해주면 돼. 얘의 몰롱도 그리고 A, B.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X부터 구해보자. X 구하기. 아, 배고파. 쌤 지금 저녁도 못 먹었어. 빨리 집에 가서 저녁 먹고 싶은데 오늘 이것만 찍고 집에 갈 거야. 아무튼 자, X를 구해봅시다. 자, 지금 X는 어떻게 구하면 될까? 자, 지금 이미 용액 내에 존재하고 있는 그 H+의 몰수는 X 몰롱도 곱하기 100ml 그리고 얘는 가수가 1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온수를 구해줄 수가 있어. 자, 그러면 이게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여기에서의 NaOH의 몰수에 해당하는데, 여기 몰수에 해당하는데, 근데 지금 우리가 NaOH 부피를 25ml만큼 가했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에서의 그 수소이온의 몰수랑 나트륨 이온의 몰수가 같은 지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때의 몰수가 같다라고 놔주면 될 것 같은데, 자, 그럼 얘들아, 이거는 초기의 H+의 몰수야. 자, 근데 NaOH 부피가 25ml일 때 수소이온의 몰수는 어떻게 구할까? 그렇지. 내가 넣어준 거에 따른 수산화이온에 의한 감소, 즉 반응을 해서 남은 수소이온의 개수를 구해줘야 되겠지. 그치? 자, 그럼 얘들아, 반응을 해서 남은 건 어떻게 구할까? 그치? 초기에서 내가 넣어준 수산화이온의 개수를 해주면 됩니다. 그럼 내가 넣은 수산화이온의 개수는 얘가 25ml에 해당하는 그 몰수에 해당하니까 0.2몰 농도에다가 25ml를 곱한 거. 그래서 이거를 뺀 값이 바로 지금 이 25ml 지점에서의 수소이온의 몰수가 되겠죠. 그쵸? 자, 그러면 이게 뭐랑 같은 거야? 내가 넣어준 나트륨 이온의 몰수랑 같은 거기 때문에 0.2몰 농도 곱하기 25ml라고 두면은 X몰 농도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미지수가 하나밖에 없잖아. 그치? 그러면은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X를 구하면은 0.1몰 농도라는 것을 바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수를 많이 하는 경우가 보통 얘를 안 빼주는 거죠. 얘를 꼭 빼줘야지. 왜냐면 내가 넣어주는 만큼 얘가 반응을 해서 감소를 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번에는 A랑 B 사이의 관계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자, 그러면 먼저 A는 지금 25ml일 때 Cl-의 몰농도야. 그치? 그리고 지금 B는 25ml일 때 H+의 몰농도 혹은 Na+의 몰농도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 자, 근데 지금 보니까 HCl은 0.1 몰농도 야 100ml일 때, 그치? 그리고 0.2몰 농도, 좀 예쁘게 쓰고 싶네. 수산화 나트륨이 지금 25ml일 때 우리가 지금 한번 살펴보고 있는 건데, 지금 생각해봐, 얘들아. 만약에 여기 원래 이 염산에 10개가 있었다고 해보자. 자, 그러면 반응을 해서 지금 25ml가 되었을 때 나트륨 이온수랑 수소 이온수가 같아졌잖아. 그치? 그러면은 이 NaOH 0.2몰 농도 25ml 안에 들어있는 나트륨과 수산화 이온의 개수는 각각 몇 개일까? 그렇지. 5개가 되어야만 얘네들이 이렇게 반응을 해서 수소 이온의 개수랑 나트륨 이온의 개수랑 같아질 수가 있어. 그러면은 즉 지금 여기 A랑 B를 보니까 A는 지금 총 부피에 Cl-의 이온수이고, 그리고 B는 총 부피에다가 Na+의 이온수인데 지금 이 총 부피는 어때?
같아. 왜냐면 지금 100ml에 25ml 똑같이 넣은 상황, 즉 125ml일 때잖아. 그치? 근데 부피는 같은데 지금 Cl-이온수랑 Na 플러스 이온수를 비교를 하니까 어때? 2대 1이죠. 그쵸? 그러면 즉 A는 2B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 그치? 자, 그리고 이제 지금 디귿에서는 B를 직접 구하라고 했으니까 직접 구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세 번째로 B를 한번 직접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는 어떻게 구하는 걸까? B는 지금 나트륨 이온의 몰농도 혹은 수소 이온의 몰농도인데 수소 이온 하려면 또 막 빼야 되잖아. 귀찮으니까 이걸로 해볼게. 자, B의 몰농도는 125ml에 지금 들어있는 나트륨 이온수야. 그러면 얘는 0.2몰농도 곱하기 25ml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얘는 50분의 2에 해당하고 0.04몰농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지금 대응해서 한번 살펴보면은 x는 0.1이고 a는 2b 받고 얘는 틀렸으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 그래프 나왔다고 해서 뭔가 막 쫄고 그러면은 안 돼. 쫄지 말고 이렇게 조금 너희가 배웠던 개념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각각의 이온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거에 대한 농도까지 여러분들이 추론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점점 배고파져. 큰일 났어. 자, 그러면 이번에는 9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그림은 X 몰농도 HCl 10ml에다가 Y 몰농도 수산화칼슘을 가한대. 자, 그러면 우리 이거 중합 반응 유형 쌤이 한번 싹 정리해줬었잖아. 그치?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1가산에 뭐를 넣고 있는 거지? 아이고 얘는 왜 한글로 썼지? 이가 염기를 넣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른 거랑 한번 먼저 대응을 해볼게. 우리가 1가산에 1가 염기 혹은 2가산에 1가 염기를 넣는 경우는 총 이온수 변화가 어떻게 됐었지? 쭉 일정했어. 언제까지? 중화점 이후에는 넣어준 대로 그대로 증가했었죠. 자, 얘들아, 이렇게 총 이온수가 일정한 이유가 뭐였어? 그치, 1가 염기니까 내가 하나 넣어주면 용액 안에 있는 거 하나 반응하고 그러니까 1, 1이니까 둘이 상쇄돼서 알짜적으로는 0이 돼버려서 총 이온수가 처음 이온수랑 계속해서 쭉 같은 특징을 가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쵸? 근데 지금 이렇게 1가산에 2가 염기를 넣는 경우는 총 이온수 변화가 어떻게 됐었지? 그렇지. 점점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중화점 이후에 이렇게 다시 증가하는 그래프를 나타냈었어. 그 이유는 뭐야? 맞지? 내가 두 개가 들어가. 근데 총 원래 들어가는 거는 3개야. 그러니까 이가 염기니까 1대2로 이온화하게 되면서 총 3개 이온이 들어가게 되는데 근데 나오는 거는 그러니까 안에서 반응하는 거는 몇 개야? 그치? 2개밖에 없단 말이야. 그치? 2개밖에 없으니까 알짜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그렇지. 지금 내가 들어가는 거는 원래 있었던 게 예를 들어서 6개였는데 내가 들어가는 게 3개야. 근데 이 중에 4개가 반응해. 그러면 알짜적으로 하나가 감소하는 형태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온수가 점점 감소하다가 중화점 이후에 이렇게 증가하는 그래프를 나타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그래프를 그린 거는 총 이온수야. 총 이온수. 이거 교탁 앞에서 나와가지고 손가락으로 해가지고 하면서 설명해야 되는데. 아무튼.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가산을 넣어주기 때문에 전체 이온수가 쭈쭈쭈쭈 감소하다가 중화점 이후에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어. 그래서 이 지점이 바로, 중화점이구나 하고 바로 체크를 하고 가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게 X랑 Y의 관계, 그리고 가에서 음이온의 양이온수, 그리고 A 값을 한번 구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차근차근 해보도록 할게. 자, 지금 일단 중화점에서로 우리가 이 X랑 Y의 관계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자, 얘들아, 중화점에서는 수소 이온의 몰수랑 수산화 이온의 몰수가 같습니다. 검은색으로 쓰는 거 괜찮은데? 앞으로 이렇게 써야겠다. 아무튼 수소 이온의 몰수랑 수산화 이온의 몰수가 같은데 그러면 지금 여기에 들어있는 수소 이온의 몰수는 X 몰농도에다가 10ml를 곱하고 가수 1을 곱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여기에 원래 들어있었던 수산화 이온의 몰수는 그렇지. Y 몰농도에다가 우리가 얘의 부피인 지금 5ml 그리고 여기다 뭐를 곱해야 돼? 그렇지. 가수인 2를 반드시 곱해야 합니다. 왜냐면 얘는 이온화를 할 때 칼륨 2+ 이온과 수산화 이온으로 이온화할 때 1대2의 비율로 이온화하기 때문에 수산화 이온을 우리가 구해주기
때는 이 가수, 여기 앞에 있는 수인 가수인 2를 곱해주셔야 되겠죠. 그쵸? 그러면 얘들아 이거 10, 이거 10이네. 그러면은 x랑 y가 어때? 같다라는 관계가 하나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 보기가 맞는 보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2번 그러니까 이어서 볼게요. 지금 가에서 음이온수분의 양이온수를 물어봤어. 자, 그러면 가가 뭐야? 중, 화, 점이야. 그치 얘들아? 중화점이야. 중화점에서는 무슨 이온밖에 없지? 그렇지. 구경꾼 이온밖에 없어. 그럼 여기서 구경꾼 이온 뭐야? 얘랑 얘가 바로 구경꾼 이온에 해당하지. 그치? 그러면 구경꾼 이온이 Cl-이온이랑 CA2+ 이온이 있을 텐데, 자 얘들아 다시 얘기하지만 중화 반응에서 용액의 액성은 용액의 액성이래. 용액의 정기적인 액성 아니. 이거 배고파서 그래 얘들아. 밥 먹고 이래. 알겠지? 밥 먹고 공부해 잘. 자, 전기적으로 항상 중성이어야 되죠. 왜? 전기적으로 중성인에다가 전기적으로 중성인 애를 넣었는데 전기적으로 중성인 물을 만들어내니까 반드시 혼합 용액 안에는 이제 그 이온들이 전체 전하량의 합이 0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몇 대 몇으로 존재하고 있어야 할까? 그치? 얘는 한 개당 2의 전하량을 가져. 얘는 한 개당 1의 전하량을 가지니까 마이너스 1이 알자적으로 1. 그러면은 얘네들이 어떻게 되어 있어야 해? 1대1이 아니라 그치? 대답하고 있지? 얘네들이 몇 대면? 1대2의 개수비로 존재를 해야 돼. 그래서 그래프로 이렇게 표현을 해보면 얘가 칼슘 이온 그리고 얘가 염화 이온이 되어야, 즉 얘네들이 2대1의 비율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 그치? 그러면은 음이온수분의 양이온수는 2분의 1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니은은 틀린 보기에 해당합니다. 짜잔. 그러면 A에 대한 것을 우리가 한번 구해볼 텐데, A는 지금 내가 중화점 이후에 더 가해 주었을 때 내가 몇을 넣었더니 2.4가 전체 이온수가 상대값이 되었어요 라는 뜻이잖아. 그치? 그러면 생각해보자. 여기에서 이렇게 넣어준 거에 따라서 증가하는 이온수는 누구 때문에 증가하는 거야? 그렇지. 내가 넣어주는 CA2+ 이온이랑 OH- 이온수에 의해서 증가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1.5개, 2.4개였는데 근데 너네 소수점 싫어하잖아. 나는 진짜 싫어하거든. 실수해. 그렇기 때문에 쌤이 살짝 뻥튀기를 해볼게. 그럼 여기에서 15개, 여기서 20개, 여기가 24개라고 할게. 상대값이니까 상관없잖아. 그치? 그러면 지금 내가 여기서 넣어준 것만큼 지금 얼마만큼이 증가했지? 그치? 지금 9만큼 증가했어. 9개만큼 증가했어. 그러면 내가 원래 얘가 1ml당 몇 개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알면은 내가 얼만큼을 더 넣어줬는지 알 수 있겠죠. 그쵸? 그러면 중화점에서 얘가 1.5개를 가진다. 그리고 여기가 초기에 20개를 가진다. 우리가 10배 해주기로 했지. 20개, 15개를 가진다를 이용을 해서 한번 해볼게. 자, 그러면 지금 원래 있었던 염화 수소, 즉 염산에서 지금 얘네들의 각각의 이온수는 10개, 10개가 있어서 총 20개였을 거야. 그치?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CaOH2를 넣어줬어. 즉 CaE+ 이온이랑 OH- 이온을 넣어줬는데 그때 얘들아 이때 주의할 거는 무조건 얘네들은 1대2의 개수비를 가져야 되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넣어주었는데 얘가 15개가 되려면 얘 5ml당 몇 개가 있었다라는 뜻일까? 그렇지. 얘가 5개, 얘가 10개가 있었기 때문에 얘네들이 중화점, 그래. 중화점이니까 이 수소이온의 개수만큼 수산화이온이 있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1대1로 반응을 해서 총 이온수가 15개가 되는 지점이었겠죠. 즉 얘는 다시 말하면 1ml에 칼슘 이온은 1개, 그리고 수산화이온은 그렇지. 2개를 가지고 있는 염기성 물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 그러면 우리가 지금 9만큼 증가했다며. 그치? 9만큼 증가했으니까 얘는 몇 ml를 더 넣어준 걸까? 그렇지. 3ml를 더 넣어줬기 때문에 칼슘 이온은 3개, 그리고 수산화 이온은 6개 이렇게 넣어주게 된 거겠죠. 왜냐면 얘네들은 지금 몰농도 동일하기 때문에 부피에 비례해서 지금 부피가 3배가 됐잖아. 그치? 그거에 비례해서 이온수도 3배로 증가를 하게 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A는 3이라고 하면 안 되지 얘들아. A는 뭐야? 그치? A는 지금 5ml에서 3만큼을 더해준 8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디귿이 맞는 보기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체크를 하고 갈 수 있어. 그래서 2번 여기 이 문제에서 중요했었던 것은 우리가 1가 산에다가 2가 염기를 넣을 때에는 중합점까지 계속해서 이온이 감소하다가 이온수가 감소하다가 그리고 그 중합점 이온은 내가 넣어준 만큼 이온수가 증가하게 된다. 그 이유는 더 이상 반응할 이온이 없으니까 넣어주는 대로 증가하는 거겠지, 그치? 그리고 이렇게 몰농도가 동일할 때 얘네들이 부피에 비례해서 이온수가 커진다라는 것을 활용을 하면 이온수 개수도 쉽게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짜잔짠짠짠. 자, 1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표는 HCl과 NaOH 부피를 달리해서 혼합한 용액 1, 3에 대한 자료래. 그래서 혼합 전에 용액의 부피가 나오고 혼합한 용액의 지금 1, 2, 3번에 번호를 붙여줬네. 그러면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냐면 혼합 전에 용액의 부피에 따른 얘네들의 각각의 이온수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여기에서 이온수를 쌤이 항상 어떻게 연습하라고 했어? 여기 왼쪽에다가는 양이온, 오른쪽에다가는 음이온 수를 우리가 적어서 얘네들이 혼합을 했을 때는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를 나타내는 연습을 많이 하면은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 그치? 그러면 일단 문제를 어떻게 접근을 하는지 같이 보자고. 지금 1과 2의 액성은 다르다라는 액성 조건을 줬어. 근데 얘들아 1과 2가 중성일 수 있어? 없어. 왜? 지금 표에 H 플러스 또는 OH-의 양이라고 나와 있는데 얘네들은 0이 아니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산 또는 염기성일 거예요. 그쵸? 근데 지금 얘네들에서 액성이 얘가 산성이면 이라고 가도 되고 뭐 염기성이면 이라고 가도 되지만 우리 합리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자. 1이랑 2를 비교를 했을 때 누가 부피가 더 커? 그치? 지금 1, 2를 비교를 했을 때 염기성이 더 많이 들어있는 게 NaOH고 그리고 산성이 더 많이 들어있는 게 20ml가 더 많이 들어있는 게 지금 HCl, 지금 두 번째 용액이야.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만약에 뭐 같은 부피들만큼 이렇게 들어있었으면은 우리가 비교를 하기가 좀 어려웠겠지만 얘네들이 확실히 과량인 게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액성이 얘가 염기성이고 그리고 얘가 산성이겠구나 라고 바로 찾아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얘들아 염기성이면 이 양이 뭐에 해당할까? 그렇지. OH-이온에 해당할 거고 그리고 이 0.05라는 건 수소이온의 몰수에 해당할 거야. 그치? 자, 그러면 얘네들이 각각 원래 얼만큼 있었는지 우리가 알아내야 하는데 여기서부터 살짝 막막할 수 있어. 근데 겁먹지 말고 잘 한번 따라와봐. 자, 보통 선생님은 어떻게 하냐면 지금 얘에 들어있는 이온수를 모르겠어. 그러면 뭐 그냥 X로 놔. 근데 얘네들 1대1로 이온화하기 때문에 XX라고 쓸 수 있겠지. 그치? 그리고 NaOH는 YY라고 놔도 되는데 쌤이 뭐랬어? 나는 소수점을 싫어한다니까. 왜냐면 쌤은 부피비를 이용을 해가지고 얘네들의 이온수비를 잡아줄 건데 10, 15, 20이야. 그러면 본능적으로 뭔가 4Y 라고 넣고 싶은 욕구가 강하게 들죠. 왜냐면 이렇게 놓으면 3y, 2y 이런 식으로 놓을 수 있으니까. 그치? 그냥 놓고 한번 시작을 해볼게. 그러면 그러면 얘네들의 4y라고 이렇게 놓을 거야.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OH-랑 H+의 개수를 이용을 해서 한번 문제를 볼 건데 지금 또 소수점이니까 쌤은 상대값으로 한번 바꿔볼래. 내 맘대로 바꿀 거야. 근데 나중에 다시 돌려주기만 하면 되잖아. 그치? 그러면은 얘를 100을 곱해서 10, 얘는 5. 그럼 얘는 10x가 되겠지. 그치? 100 곱했잖아. 100x가 되겠지. 이런 실수하면 안 돼. 자, 그러면 내가 지금 얘네들을 반응을 시켜서 남은 애가 10개라는 뜻이니까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혼합용액 1에서 잡아줄 수 있는 이온수 변화는 뭐냐면 바로 지금 얘가 일단 과량이니까 4y에서 내가 여기 있는 수소이온의 개수를 뺀 것만큼 남았어요 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여기도 이어서 우리가 써보자면 얘는 부피가 2배가 됐으니까 2x가 되겠지. 그치? 그리고 얘는 4분의 3배가 되었으니까 3y가 될 거야. 근데 여기서는 수소이온이 과량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EX, 즉 수소이온의 그 이온수에서 여기 OH-이온, 즉 3Y를 빼준 만큼이 바로 5에 해당한다 라고 나올 수 있겠지. 그러면 미지수 두 개씩 두 개네. 그러면 우리는 X랑 Y를 구해줄 수가 있겠지. 그치? 그러면은 X는 10, Y는 5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지금 우리가 미지수로 놨던 거가 실제 숫자가 나왔잖아. 그치? 그러면은 주저하지 말고 바로 대입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여기가 10, 20, 20, 그리고 얘는 5니까 20, 20, 15,
15. 이게 바로 실제 이온수가 되는 거죠. 물론 진짜 실제는 아니지만 우리가 가상으로 잡았을 때 놓은 이온수가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잡아줬기 때문에 얘네들의 몰농도가 특정이 된 거고 이거에 따라서 이제 부피비가 이온수에 비례한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으니까 얘가 30이 될 거고 얘는 그치 지금 3분의 2배가 됐으니까 10이 될 거야. 자 그러면 얘네들이 반응을 한 거를 표시를 해볼게. 먼저 1번 용액에서는 얘 10개랑 얘 10개 20개 중에 10개가 반응해서 10개가 남아있는 상황인 거고 그리고 얘는 여기 15개 다 반응하고 여기서 5개가 남은 거죠. 그리고 여기서는 어떻게 하면 돼? 1대1로 반응하니까 10 그리고 얘는 반응을 10개를 해서 20개가 남은 거겠지. 그치? 그러면 얘들아 얘는 지금 용액의 액성이 뭐야? 그렇지 산성이다 라는 것을 바로 찾아줄 수가 있어. 그러면 이 100x가 몇 개라는 거야? 20개라는 거니까 따라서 x는 0.2가 되겠지. 그치? 그러면은 일단 기억 니은을 볼게. 기억 1은 산성 아니고요. x는 0.2 맞습니다. 그리고 전체 이온수는 1과 2에서 같아. 이거 바로 볼 수 있어. 두두둥둥둥 이거 다 하나하나 더하는 거로 해도 되는데 자 정석대로 해볼게. 자 지금 전체 이온수는 그러면 남은 거 다 더해주는 거죠. 혼합 용액이니까 그치? 그러면 10 더하기 20 더하기 10 1에서는 40이고 그리고 지금 2에서는 5 더하기 20 더하기 15 하면은 40이지. 그치? 그래서 같아요 라고 두시면 됩니다. 같아요 라고 하면 돼. 근데 쌤이 뭐랬어? 이렇게 일가산, 일가염기에서는 과량인 쪽의 총 이온수가 된다. 그 이유는 얘가 그거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쉽다고 했잖아. 과량인 산에 지금 산에 내가 염기성 수용액을 넣을 때 총 이온수는 일정하게 유지가 되지. 일가염기, 일가산을 넣을 때. 그치? 그러니까 내가 초기에 있었던 그 용액에 해당하는 총 이온수가 중화반응이 일어나는 그 중에 총 이온수랑 같다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원래 있었던 이온수인 20을 더한 게 40이 되는 거고 그리고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20을 더한 게 40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3번에서는 몇 개일까? 총 이온수가? 그치. 과량인 30을 더한 60이 총 이온수가 될 거야. 그래서 이렇게 봐주는 연습도 해보는 거 한번 추천을 해드리고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2점짜리 문제에서는 쌤이 풀어주고자 하는 문항은 다 푼 것 같습니다. 나머지 문항은 한번 풀어보시고 모르는 거 있으면 학교에서 질문하시면 돼요. 그러면 나는 이거 얼른 편집하고 집에 가서 밥 먹어야겠다. 고생했어 얘들아.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